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변화가 넘칠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들리는 그 세대, 어디서도 언급되는 그 세대,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10대부터 30대 청년층을 이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에게 관심이 커졌으며 최근 기업과 방송사, 그리고 언론사는 이들을 표적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MZ세대가 화두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이들을 향한 특정한 관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뉴스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을 바로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뉴스를 얼마나 접하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MZ세대에게 세상에 관심이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확장되며 2030 세대, 바로 MZ세대를 뉴스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MZ세대는 OTT,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 뉴스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저희 BBS 보도부는 MZ세대 당사자 중에서도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이 뉴스 없는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렇다면 Z세대인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뉴스 없는 세대라고 불린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대가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62.7% 이상이 동의 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대학생의 뉴스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40.4%가 낮다, 4.3%가 매우 낮다를 선택하며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학생들의 평소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36.2%가 평소에 본인이 뉴스를 자주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무관심 혹은 필요성 불감, 시간적 여유 부족 및 언론의 신뢰도 문제와 같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뉴스 시청을 두고 학우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는 Z세대가 뉴스 없는 세대라고 불리는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뉴스 없는 세대로 불리는 배경에는 뉴미디어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4대 전통 매체를 넘어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SNS 등의 뉴미디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4%와 58.5%가 각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고 답한 한편 TV 사용률은 35.1%에 그쳤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고 간단하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과거 필수 매체였던 TV의 이용률은 급속도로 하락했으며 스마트폰이 이를 대신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볼 수 있듯 20대가 전통 매체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는 현저히 낮습니다. 전통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뉴스 소비 감소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원인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거의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보더라도 SNS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면 그때서야 조금 찾아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 봐 그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주변의 20대들은 뉴스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선과 총선에 있었을 때 그런 후보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뉴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서. 당장 놓여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수학 문제와 과제가 급하지 뉴스를 챙겨볼 시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사회를 사는데 딱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살면은 막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대가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하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대 중에서도 흔히 좀 표현을 약칭하면 스피커? 좀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것도 좀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주변에서 강한 주장을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고 이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뉴스를 잘 보지 않는 이유로 개인적 무관심, 플랫폼의 영향, 시대적 변화 혹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를 겨냥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는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 중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위클리어스는 서울 환경연합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2019년 3월 보다 편리한 소식 전달을 위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위클리어스는 전 세계 환경 이슈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Z세대의 뉴스 소비와 뉴스레터로 전환된 뉴스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위클리어스 종사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물론 정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송사들에서 이제 TV를 통해서 하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뭐 8시 뉴스, 9시 뉴스 같은 거는 당연히 지금 세대들한테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위클리어스 말고 이제 다른 뉴스레터인 유닉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상당히 많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보들을 이제 걸러주는 이제 채널이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졌지만 저는 계속 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뉴스레터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 20대들의 수동적인 뉴스 수용에 대한 지적도 존재했는데요. 우리는 해당 지적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 관련된 논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세대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그 언어를 몰라라기보다는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계속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당연히 이제 한자를 안 배운 세대들한테는 이 한자어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소비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또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기성 언론의 소비는 감소했지만 세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 방식은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졌습니다. 위클리어스와 같이 시민들을 위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의 목적으로 등장한 뉴스 플랫폼이 있는 반면 언론의 신뢰도 하락 문제를 심화시키는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SNS,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속 등장한 새로운 뉴스 플랫폼들은 대중들의 시선을 빠르게 사로잡기 위해 간혹 자극적이고 허위적인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유사 언론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언론의 신뢰도 감소. 언론의 신뢰도. 이전부터 자주 언급되어 온 언론의 신뢰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서의 문항 중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있는 뉴스를 본다는 응답을 봤을 때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보다는 포털이 제공하는 기사 배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수용은 높은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유사 언론의 등장을 도왔고 이로 인해 언론의 신뢰도 문제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유사 언론이란 어학사전에 정식 등록된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대체로 언론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가짜 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높은 이용률의 SNS를 기반으로 하는 몇몇 뉴스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유사 언론이라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흔히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 위키트리가 그 예입니다.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는 지난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인터넷 신문위원회 기사심의 분과위원회로부터 자율규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인사이트는 가짜 언론이라고 불리며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사이트는 언론사 중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국내 최대 규모를 보여주지만 기사의 상당수는 과장과 왜곡, 그리고 조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클릭수의 증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전부터 언급된 언론사 신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한국뉴스 신뢰도는 46개국 중 공동 38위로 하위권을 기록하며 인터넷 허위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역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막연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국민대학교 미디어학부 손영준 교수님께 언론의 신뢰도 저하가 뉴스 시청 감소와 직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뉴스의 신뢰도가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20대 세대들이 뉴스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기가 오염되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좀 부패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냐.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뉴스가 갖는 순기능 자체를 배제하는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의 신뢰도 저하와 뉴스 소비 감소, 그 사이의 연관성은 존재하나 결국 뉴스 소비 감소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직접 느끼시는 20대의 뉴스 소비 감소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20대가 뉴스를 안 본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 20대들이 뉴스 소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 또 그런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뉴스는 좀 재미가 없죠. 저는 20대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뉴스를 잘 보진 않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봐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형식의 뉴스를 접합니다.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여주는 20대는 이전보다 다양한 경로로 더 넓은 의미의 뉴스를 이용하며 전통 언론이 다루는 공적 이슈뿐만 아니라 트렌드 사이트 정보도 뉴스로 인식하는 등 뉴스의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디지털이 몸에 밴 Z세대는 전통적인 신문, 방송 뉴스의 영역 밖에서 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바일 기기로 플랫폼을 넘나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훑어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가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소식을 뜻하는 뉴스. 우린 그 뉴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뉴스를 이야기를 하지만 뉴스가 얼마나 복잡하며 그것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지에 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뉴스는 우리 일반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없는 세대의 등장,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언론의 신뢰도,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 편한 것만 찾는다는 MZ세대. 하지만 MZ세대는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특정 세대를 향한 비난이 옳은 것일까요?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접하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고 사회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에서는 그들의 뉴스레터에 대한 MZ세대의 신문 구독률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신규 구독자의 77%가 MZ세대였습니다.
MZ세대는 세상엔 관심이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비판하기 전 그들에게 다양한 뉴스, 진짜 필요한 뉴스를 접할 기회를 얼마나 줬는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뉴스 없는 세대라는 지적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뉴스 없는 세대와 뉴스 없는 현재. 생산자, 플랫폼, 수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 올바르게 소비하고 계십니까?